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컬 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암 치료 시 주의사항입니다. 항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항암제는 정상 조직, 정상 세포도 어느 정도 손상을 미쳐서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점을 잘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암 치료할 때 항암 치료 중에는 우리 몸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대처해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 당일 또는 며칠 뒤부터 구토가 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1주, 2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기운이 없을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등산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매일 산에 가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2주가 넘어가면서부터 체력이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1주, 2주 요 사이에는 거기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등산을 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 체력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등산보다는 좀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고 체력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운동이 좋다고 해서 몸 상태가 힘든데 불구하고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리해서 등산을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낙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쓰러지면서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병은 좋아졌는데 엉뚱한 일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설사나 구토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좀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없는 그런 식사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특정 음식이 좋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고집하면서 그런 음식만 먹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야채나 채소가 이제 몸에 좋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몸 상태가 좀 안 좋고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날걸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데쳐서 먹고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소화가 더 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항암 치료 중간에는 몸의 변화가 심하니까 거기에 잘 적응하자. 이게 첫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38도 이상을 이제 38도 이상이 될 때 이제 발열이 있다, 열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이런 발열은 의사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 숙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암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혈구 같은 정상 세포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숫자를 많이 감소시키게 되죠. 이 백혈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나쁜 세균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감염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중요한 점이 우리 환자와 가족들이 체온계를 하나씩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몸이 좀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체온을 재봐서 38도가 넘어가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항생제 조치 같은 이런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열이 난 지 3, 4일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응급실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그런 경우에는 몸 상태가 굉장히 위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에 열이 나면 바로 체온을 체크하셔가지고 38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응급실로 빨리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백혈구가 떨어져서 생기는 발열,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중할 수가 있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며칠 내에 오시고 그러면 몸 상태가 굉장히 위중한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열이 났을 때 응급실로 빨리 와서 이 항생제 치료를 빨리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 이렇게 부담이 없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열이 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응급실에 와서 항생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생긴 경우에 위중한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간혹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감기나 이런 가벼운 발열 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는 항암 치료 중에 어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도 해열제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열제 사용을 조금 남발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혈구가 떨어져서 생기는 발열과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감기인지 백혈구 감소성 발열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뭐 해열제를 이렇게 막 복용하게 되면은 적절한 시기를 놓쳐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해열제를 복용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기는 발열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해열제 상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골수라 그러죠. 정상적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뼈 속에 있는 정상 조직인데요. 이제 그 골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혈구 말고도 혈소판 같은 몸에서 지혈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도 왕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간혹 항암제 투여를 한 후에 그런 혈소판 감소가 좀 심하게 와서 몸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꼭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혈소판이 떨어진 경우에 생기는 증상은 이제 몸에서 쉽게 멍이 나는 경우죠. 뭐 피부에 어디에 부딪히다 나는데 이게 멍이 들거나 또는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피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 혈소판 감소증이 무서운 경우는 이제 그 머리 쪽 또는 눈 안에 어떤 출혈이 생겼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멍이 들거나 어디 출혈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조치를 받게 되면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약물에 의한 폐렴 증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해서 그 몸에 나쁜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일반적인 폐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드리는 이 약제에 의한 폐렴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경우가 이게 먹는 항암제 또는 요즘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런 약제들로 인해서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기침 증상이 생기면서 호흡곤란 같은 것도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심해지는 기침과 특히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의료진과 면담을 하셔서 적절하게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소견서를 잘 활용하자.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어떤 발열, 그 다음에 어떤 출혈 증상 이런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지방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형 병원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에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에게 이렇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런 소견서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한 증상이 있을 때 인근 병원에서 즉각 치료를 받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은 어떤 큰 병원이나 또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일반적인 치료를 즉각적으로 시행된 경우에 경과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잘 활용하시고, 이때 담당 의료진이 써준 소견서를 잘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약이나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담당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하자.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임상적으로 제가 이제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뭐 간 수치나 혈소판, 백혈구가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항암 치료 중에 한약이나 민간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 쉽게 회복이 된 경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어떤 성분에 의해서 항암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불특정한 성분을 위해서 간이나 이런 신장, 이런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항암 치료하는 거는 이제 뭐 몇 주마다 이렇게 사이클이라 그러죠. 정상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성분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그런 정상적인 치료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간 수치, 혈액 수치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이게 병이 나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또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 또는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는 이런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약이나 민간요법은 반드시 의료진과 좀 상의를 하셔서 최소한 내가 이런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한테 이제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혼선을 막는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는 그런 민간요법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걸 많이 권하는데요. 네,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본인은 그렇게 민간요법을 안 했다고 해요.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그래서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뭘 자꾸 먹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항암 치료하는 그 날만 이제 그런
민간요법이나 한약 같은 거를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진이 그런 민간요법을 좀 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의 첫 사이클부터 마지막 사이클까지 그 온전한 기간 동안 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이 정확한 뜻을 파악하셔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좋은 치료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